시작해 주시면 돼요. 시작할까요? 네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시 프로토콜 on P2P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보자면, 일단 포스텍 18학번 컴퓨터공학과 전공이고요. 18학번이지만 2년 휴학해서 3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피다우 런치팀에서 체인 개발팀에서 이제 PBC 체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디스코드에서 이런 프로필 보시면은 저랑 뭐 얘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걸로 합시다. 제가 깜빡하고 목차 페이지를 안 집어넣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 P2P 네트워크가 뭐 어떻게 생긴 네트워크인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돌아가는 프로토콜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바로 가시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는지 살짝 맛보기만 하고 오늘 세미나는 한 20분 정도로 해가지고 설명이 끝날 겁니다. 자, 먼저 P2P 네트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글링을 할 때 가장 많이 퍼진 이 웹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이런 거죠. 그 중앙화 그 구글 서버가 있고 웹 브라우저로 저희 컴퓨터들이 그 서버에 접속을 하는 그런 형태죠.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면은 얘가 그냥 리퀘스트를 돌려주고 자,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빠르죠.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의 통신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리고 구글이 뭐 인덱싱이나 스토어링, 뭐 서칭 같은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얘는 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구글 서버가 죽는다. 그러면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컴퓨터끼리 이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각각의 컴퓨터들이 이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 피어라고 불리는 그 노드들인데 아이고 얘네가 가상의 이런 패스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중앙화 서버가 없고 그 거의 모든 노드들이 그 위치가 거의 동등하다고 봐요. 뭐 특별한 노드를 삽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모델에서는 노드들의 위치는 다 동등해요. 처음에 이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가 웹을 이렇게 P2P 네트워크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사용자들이 그 정보를 페이지에 올리고 그거를 이제 하이퍼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동할 수 있는 모두가 컨슈머이자 정보의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는 앞에서 보셨듯이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몇 개의 패스가 이렇게 끊어진다 해도 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 문제가 생겨도 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아요. 같은 맥락에서 얘가 나가거나 어떤 새로운 노드가 참여하는 것도 이 시스템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단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뭐 정보를 주고받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얘는 특정 정보를 찾으려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트래버스를 해가지고 만든 정보를 이렇게 찾는 그런 트래픽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트래픽이 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패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추얼한 거예요. 실제로 이 기반에는 더 낮은 레이어에는 이렇게 스위치도 있고 뭐 KT 라우터도 있고 그러겠죠.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건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 계층 위에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이 노드들이 이 길을 따라 연결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길을 따라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앱스트랙션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P2P 네트워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의 네트워크다. 이 개념은 알겠는데 얘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일단 파일들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뭐 얘가 갖고 있는 파일을 찾으려고 얘한테 이렇게 쿼리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형식. 뭐 뉴토렌트나 비트토렌트 그런 게 파일 쉐어링 네트워크고 어떻게 보자면은 그 팀 버너스리 아저씨가 만들려고 했던 그 웹의 세상도 이런 파일 쉐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웹 페이지를 이렇게 쉐어링하는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컴퓨터의 디스크에 그 레이드 시스템 같이 정보를 백업하는 시스템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노드들이 이렇게 나눠서 저장해놓고 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어떤 한 큰 데이터들을 그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각자에 저장해 놓거나 분산을 줄이기 위해 아니면은 그 큰 하나하나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여기 한두 군데 문제가 생겼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거랑 동일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큰 데이터를 분산 시스템에 저장해 놓는 거잖아요. 서로를 이제 신뢰하지 않으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런 분산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구조도 알겠고 컨셉도 알겠는데 저희는 how to를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할 것이 P2P 네트워크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인 가십 프로토콜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 웹서버 같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는 이 중앙화 서버를 찾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이 구글이라는 서버는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도메인 네임이 잘 알려져 있고 IP 또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소창에 구글 치고 들어가면 끝이죠. 그렇지만 이 P2P 네트워크는 사실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들 뭐 IP 주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드들을 알아낼 방법이 필요해요. 노드들을 찾고 그 노드들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뭐 전파를 할 것인가.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끼얹으면은 이렇게 바뀌죠. 노드를 찾는 건 똑같은데 보셨듯이 이 메시지를 샌드하는 것에서 브로드캐스트하는 것으로 바뀌고 뭐 이게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그 메시지들이 뭐에 해당하느냐? 뭐 트랜잭션이나 블록이나 POS에서는 뭐 보팅 그런 거겠죠? 사실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많을 거예요. 각자가 하기 나름일 텐데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가시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퍼져 나가는데 그 퍼지는 방식이 이렇게 서로 이제 남의 험담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 또는 이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에피데믹 프로토콜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이 노드 1이 노드 4를 원래 몰랐다고 쳤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쳤을 때, 얘는 이웃 노드들에게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얘가 다시 이웃에게 전달을 하고, 해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이끼리도 이렇게 정보가 퍼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스텝으로 좀 이루어지느냐? 먼저 이 정보를 가진 어떤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블록체인 컨텍스트에서는 뉴 블록이 생성됐다거나 트랜잭션이 하나 생겼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블록 생성자가 얘가 알고 있는 그 피어들 중에서 랜덤으로 한 명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쏴주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 초이스지만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이 동시에 선택하는 작업을 멀티캐스트라고 하는데 동시에 선택해서 다 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밴드위스가 허락을 한다면.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오퍼레이션인 푸시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노드들이 있을 때, 이 한 개의 노드가 있었을 때, 얘가 한 번의 오퍼레이션을 거치면 이렇게 노드가 두 개가 되고, 얘네가 각각 또 한 명씩을 잡을 거니까 이렇게 그 두 번의 오퍼레이션을 거치면 노드가 네 개가 되겠죠? 뭐 2의 n승계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노드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해요. 만약에 네트워크에 노드가 1억 개가 있어도 그 걸리는 시간은 뭐 로그 1억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받은 애가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메시지를 준 애한테 이렇게 다시 멍청하게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아주 나이브한 구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말해줬는지 그 캐시 같은 데 저장할 텐데 이게 뭐 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거나 하면은 캐시를 다 지워버려가지고 한번 보낸 노드한테 다시 정보를 보내는 일도 발생을 할 거예요. 자, 푸시만 하면은 생기는 문제가 뭐냐? 전체 네트워크 노드에서 90%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네가 각각이 피어 한 명씩을 선택을 해가지고 정보를 쏴줄 텐데 그게 이 다이어그램인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다 쓸모가 없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걸 주고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뭔가 상태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얘만 유일하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노드의 비율이 커질 때 이 푸시만 하는 메소드는 무의미한 트래픽을 너무 많이 발생시켜요. 이거를 만들어낼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풀 오퍼레이션인데 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받은 애가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노드가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지 그거를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풀 오퍼레이션은 푸시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블록체인을 예를 들었을 때 뭐 뉴 블럭에 뭐 모든 트랜잭션이 다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에는. 그거를 주는 게 푸시 오퍼레이션이니까 엄청 무겁고 풀은 그냥 새로운 블록 있으면 줘봐. 이렇게 적은 메시지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요청이 가볍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트워크에 많은 수의 노드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풀 오퍼레이션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는 90%. 그래서 이 푸시랑 풀을 적절하게 이렇게 50대 50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옵티미제이션이 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푸시를 했을 때 얘는 그 푸시 작업을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전체가 언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그 시간을 각각의 노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사이즈를 가지고 뭐 예상을 해가지고 뭐 10번 보내면은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이런 작업도 최적화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푸시든 풀이든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정보를 보내든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사실 그냥 다른 주소에 물어봐가지고 표 리스트를 새로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나님 슬라이드에서 하나 따온 건데,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뭐 제네시스 블록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 리스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확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만족한다면 됐지만 더 많은 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서로 퓨어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프로토콜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시 프로토콜에 탑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모두가 온라인인 건 아니니까 그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어 리스트를 일정 크기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피어 쉐어링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가시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에요. P2P 네트워크 구조 위에서 다른 피어들과 이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많은 프로토콜 중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에서 이걸 채택한 이유가 뭐냐? 프로티켓싱이 아주 쉽고 구현도 엄청 간단하죠.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그 특징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네트워크 키기가 지수적으로 증가해도 그 보내는 오퍼레이션의 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몇 개의 패스가 깨져도 네트워크가 아주 단단하죠. 그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엔드포인트를 찾아간다? 뭐 A가 B를 찾아가지고 뭐 B한테 물어보고 C한테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받겠지 하고 그냥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시 프로토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잠깐 맛보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아까 피어리스트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그 슬라이드에서 혹시 그 혹시 그 유지하는 게 혹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탐색할 수 있다는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크기를 유지한다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나고 어떤 이유인지. 아, 사실 이것도 그 뭐 디자인 초이스 중 하나죠. 이 노드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게 모든 다른 피어의 리스트를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초이스 중 하나죠. 왜냐면 얘네가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얘네가 유니폼하게 연결돼 있다고 칠 때 가까운 애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최적화된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네트워크의 다른 피어들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일정 부분만 해가지고 유지를 해도 모든 애들이 자기 근처 구역의 일정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얘네가 또 근처를 가지고 이럴 테니까 결국에는 다 퍼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냥 디자인 초이스, 정말 딱 그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해 주신 아, 거예요. 네네네. 그냥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좀 이해를 하려고 GitHub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역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현재 POS 체제로 넘어가려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노드를 실제로 돌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플로드를 돌리려면 뭐 클라이언트 하나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문서를 읽어보니까 머지 이후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두 개의 파트가 나올 거라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트랜잭션이 새로 발생했을 때 그거를 퍼뜨리는 유닛이 하나 있고 그 블럭이 새로 생성됐을 때 또 그거를 퍼뜨리는 그런 노드가 있다. 그리고 그 둘이 서로 다른 두 개의 P2P 스택을 가지고 이 두 유닛 간의 통신은 뭐 로컬에서 RPC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의 레이어는 각각의 P2P 네트워크는 또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 피어를 찾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또 뭐 블럭을 뭐 전달한다 아니면은 외부 리퀘스트에 대해서 뭐 정보 블럭이 아닌 다른 것들의 정보를 뭐 공유한다
이런 도메인들로 다시 나눠요. 근데 만약에 플로드가 아니고 그 밸리데이터 노드의 경우에는 그 옵셔널한 밸리데이터라는 유닛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얘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에서 뭐 보트를 진행하고 뭐 블록을 생성하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얘가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비컨 체인인데 그 중에서 그 블럭 넘버 제로에 처음 도입된 게 페이지 제로라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걸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P2P 네트워킹 들어가 보면은 요약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리피2P라는 내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더라고요. 이거 리피2P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P2P 네트워크에서 돌릴 수 있는 여러 프로토콜들의 그 구현체예요. 되게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가십도 있고 가십 비슷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의 그런 프로토콜도 있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십을 하는 과정에서 노드를 한꺼번에 6개를 선택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6개를 보낸다는 게 아니고 저 싱크하게 6개를 선택해가지고 쫙 쏴주는 거죠. 이 가시핑이 그 보통 뭐 1초에 뭐 10번 이렇게 셀렉션이 일어나거든요. 얘는 한 번 셀렉션마다 6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것도 디자인 초이스잖아요. 이 노드 간의 통신을 그냥 할 수도 있고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리즈닝을 보니까 그런 게 더 프라이빗하고 사실 맞는 얘기죠.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은 이런 익명성을 원할 테니까 저희 PBC 체인에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심퍼바이가 퍼미션드라서 사실 암호화를 할 필요는 굳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도메인이 3개로 나뉘어요. 피어를 찾는 일만 담당하는 그런 도메인이랑 블럭을 퍼뜨리는 거 그리고 뭐 쿼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들을 넘겨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전 블럭의 정보들 뭐 지금이 1000번째 블럭이면은 뭐 90번째 블럭의 정보를 물어봤을 때 알려준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이더리움에서 패킷을 암호화 그 P2P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암호화하는 거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이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 그 중간에 탈취되더라도 뭐 그런 내용으로 써 있었어요. 그 익명성. 리즈 네. 뭐에 대한 그러니까 내 IP 주소에 대한 익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네트워크가 뭐 노드에서 노드를 보낸다고 했을 때 거치는 물리적인 뭐 라우터들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 그 엔드에 있는 노드라고 해봤자 내가 식별하기에 그냥 이더리움 풀노드 중에 하나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이더리움 풀노드 하나한테는 보여줘도 되는데 퍼블릭 한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디스커버리 하다가 발견한 어떤 친구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한테는 보여줘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정보의 예시가 어떤 게 있어요? 서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일단은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제 더, 생각에는 네네. 예, 아마 그 어차피 이더리움의 컨센서스나 트랜잭션 뭐 이런 거는 다 노드가 각각 다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라서 그걸 숨기고 말고 하는 거는 그 암호학적으로 체인을 세이프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네트워크의 그 퀄리티를 위해서 들어간 프로토콜일 것 같은데 아마 제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뭐 뭘 잘 숨겨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네, 지금 대충 봤는데 네, 최초에 연결된 피어의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뭐 DPL만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상대 노드인 척하고 맨인 더 미들 어택 같은 거 그런 무슨 거를 어택이요? 이제 맨인 더 미들이요.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노드인 척하고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게 이제 믿음직한 노드라고 딱 알고서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 아무튼 그 근데 어차피 노드 간에서 주고받는 모든 정보는 중간에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당하든 말든 결국 자기가 검증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얘네 노드들은 서로 믿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정보들은 검증할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퀄리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패밍이나 그러니까 토렌트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토렌트에서도 그 불성실한 노드들은 그 뭐라 그래 초킹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착하게 트랜지션도 꼬박꼬박 주고 밸리드한 블럭만 주고 얘는 진짜 플로드인가 하면 하고 믿어가지고 그 시큐어한 세션을 셋업했는데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시큐어하지 않은 세션을 셋업했다고 하면 중간에 내가 착한 플로드 어떤 인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스팸 어택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에 갑자기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한번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플로드들의 그 리스트랑 실제 그 걔들이랑 연결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채널이 시큐어드 된 거를 쓰는 거랑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컨센서스 레벨이 아니라 순수하게 토렌트처럼 성실하고 허리에 잘 대답해주고 그런 노드들을 내가 관리할 거잖아요. 만약에 최적화가 잘 된 네트워크라면. 그런 걸 유지하려면 어쨌든 내가 인식하는 노드들이랑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너무 내피셜이라 가지고 더 말하는 의미가 없을지도. 그러니까 그 정직한 노드들이랑 이렇게 그 좋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싶은데 중간에 그런 방금 영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들맨이 껴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작업 그런 것 자체를 없애고 네트워크 퀄리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한 번 더 정리하면 영차님이 말한 맨 인 더 미들 어택이 컨센서스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토렌트 사실 레벨. 그러니까 쿼리를 얼마나 정직하게 빨리 잘 수행해 주냐. 뭐 이런 걸로 평가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네, 뭐 그 정보를 수정한다면 어택은 아니고 약간 디도스 공격 같은 스패밍이나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거 추측인데 아마 방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그러니까 뭐 디도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 이게 브로드캐스트 되는 경로를 추적해서 이 트랜잭션 오리진을 뭐 찾아낸다? 아, 뭐 모르겠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그렇네. 트랜지션 그런 게 오리진은 될 수 추적한 있다고 의미가 하고 있네요. 네네. 네. 뭐 하여튼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대방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퍼블릭하게 공개가 돼 있으면 그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부 다 알면은 이제 그 오리진을 다 까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은 미국에서 왔구나, 중국에서 왔구나 이런 거를 알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딱 그 도착하는 노드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제 질문은 끝났어요. 다른 분 말씀하고 싶은 거 계신 분 있나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